읽다 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은 결국 책을 사게 만드는 본격 책기 독서 권장 방송 최고중 진짜 둘 김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욱입니다. 자, 4월이에요. 4월이죠. 4월이에요. 어제가 4월 3일이었고 녹화 기준으로 아, 벌써 월요일이네. 화요일인데요. 화요일. 아, 화요일이네. 화요일이 난 제일 힘든 것 같아. 무슨 일이 제일 힘듭니까? 수요일이 좀 숨막히죠. 그치. 수요일이 좀 꿈도 희망도 없죠, 수요일. 주말이요, 도대체. 대체 어디요? 그래서 오늘 4월 4일 녹화 기준 4월 4일인데 어제 4월 3일이었죠. 4월 3일 4.3과 관련된 네. 저희가 소설을 하나 읽어보자라고 해서 이번 주는 현기영 작가의 The Last Theory 마지막 테오리라는 책을 선정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 책 선택한 이유가 뭐죠, 우리? 일단 4월 하면 현경 작가가 떠오르죠. 근데 많이들 순이 삼촌으로 알고 계시지만 네네. 저는 이 작품이 단편인데 현기영 선생의 작품 중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사에서 정말 최고의 소설 아닌가. 아, 진짜로? 네. 특히 단편 중에서 정말 이 이상의 단편이 있을 수 있을까? 와, 진짜? 진짜 정수를 다 담고 있는 와, 책이라고 봐요. 진짜 완전 극찬. 네. 오영수 무시합니까? 너무 옛날이라서 빼고. 빼고? 아니, 뭐 오케이. 그렇게까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일단 태오리라는 단어 자체가 모르는 분도 네, 계실 네, 거예요. 네. 태오리는 어떤 단어 뜻입니까? 태우리는 이제 제주 방언인데 목장에서 소나 말을 방목해서 키우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목동 같은 이제 거죠. 어른 목동이죠. 그렇죠. 동이 네, 네. 어린 아이 동인가요? 네. 그럼 목 아저씨.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안 계시겠죠. 지금이야 뭐. 그 The Last Theory가 벌써 얼마나 옛날 얘긴데. 뭐 방목해서 키우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죠. 아무튼 마지막 태오리. 예.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저 1분 만에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이름이 뭐였더라? 순만이 아니요? 고순만 말고. 갈까요? 가시죠. 좀 시작. 고순만 태우리가 주인공입니다. 78살이고 제주에서 말 그대로 이제 방목 소를 키우는, 그러니까 자기 소가 아니고 남이 맡긴 소를 키워주는 거예요. 태문이라는 이제 친구 같은 노인이 맡긴 소를 이제 키우는데 이제 제주의 풍광, 오름 속에서 소를 방목해서 키우면서 이제 자기의 지나온 인생들을 생각하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상처가 하나 있죠. 사태라고 부르는 4.3 때 이분이 이제 산속에 숨어 있다가 토벌대한테 잡혔어. 그래갖고 그 피난민들이 숨어 있는 동굴을 불어라. 자기가 차마 불 수 없어서 자기가 아는 그냥 아무도 없는 동굴을 불었는데 가봤더니 이런 젠장. 어떤 노인과 두 손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때문에 죄 없는 그 어린 아이들과 노인이 죽었어요. 그 상처를 안고 있어. 근데 그런 상념을 방해하는 게 있어. 골프장을 짓는 공사 소리야. 그래서 저것 좀 하고 있을 때 소가 왜 안 보이지? 소를 찾으러 가다가 이 소를 맡긴 태문이가 안 나오거든요. 그 순간 태문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내용 자체는 사실은 별게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태오리니까 목동 할아버지가 자기 생각하다가 소 어디 갔지? 소 찾다가 잠깐 정신 나갔다가 맞다 친구 저기 내렸는데 가보니까 친구가 죽어 있더라. 그 순간 돌아가신. 뭐 그런 내용이에요. 나 다 떠나서 어땠어요?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뭔가 내가 소설을 해서 기대하는 바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그걸 좀 약간 파격적이죠. 그렇지 않죠, 전혀.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거는 극단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묘사야. 오. 자연 풍광, 특히 제주의 풍광.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언제 시작하나. 전 순이 삼촌을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게 뭐냐면 순이 삼촌은 그 가족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티키타카가 쫙 나오니까 흥미진진하게 보다가 근데 뭐 외삼촌인가 누가 이제 괜히 또 옛날 얘기 제주 4.3 때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때 이야기로 돌아와서 괜히라도 돌아오기 뭐 이런 식의 구성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주 풍광에 대한 묘사 기가 막히게 풍광과 그 목동으로서의 일과 이런 걸 설명을 하긴 하는데 뭔가 그래서 걔네한테 뭐 복수국도 아니고 거기서 뭐 이게 없어. 거기 뭐 사진 찍는 사람도 나오는데 걔랑 무슨 난 그래서 둘이 무슨 여기서 그 나오네 그 구청에서 이렇게
여기 오름에 사진을 찍으러 오는 젊은 이제 그 공무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진 작가 겸 네. 그래서 공무원인데 그 사람 취미로 예. 풍광을 찍는. 예, 그 사람이랑 그럼 뭐 이 사람한테 뭘 그때 얘기를 해주려나? 아니면 둘이 버디 무비 같이 막 가려나? 뭐 그때 그게 아니라 정말 쭉 이야기 그냥 그 네. 할아버지의 과거 이야기 쫙 하다가 툭 끝나버려요. 이런 식의 소설은 제가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물론 제가 소설 많이 보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얘기 언제 시작해? 막 이러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김 기자처럼 소설은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어. 라는 이제 취향이나 고집을 갖고 있으면 이 소설은 재미없죠. 그래, 취향. 그 미켈란젤로 그 피에타 아시죠? 갑자기 미켈란젤로 하면 제가 되게 잘못한 것 같은 느낌. 아니 피에타 알잖아. 알죠. 그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미켈란젤로가 평생 피에타를 3편을 남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그 아름다운 그 어머니의 슬픈 표정과 그 역동적인 근육 막 다 나와 있는 그 피에타는 이제 아주 젊었을 때 작품이고 말년의 피에타는 이게 윤곽이 이렇게 거의 드러나지 않게 무슨 돌덩이 안에 희미하게 사람이 보이는 좀 몽환적인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말년에 오히려 좀 자기의 기교를 더 절제했지. 근데 이제 김 기자는 그런 아름다움을 기대한 거죠. 또 무언가 이렇게 사람 사이에 어떤 얽혀 있는 또 역동적이고 막 이런. 내가 추천할 때 4.3이라고 했으니 또 이제 이 4.3 스토리가 또 그냥 어떻게 얽힐까. 그걸 기대했다면은 대단히 밋밋하고 지루했겠죠. 아니 지루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진짜 짧기 때문에. 너무 짧아. 단편 중에서도 굉장히 짧아. 20페이지 조금 넘어요. 20페이지 좀 넘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아니 뭐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거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거고. 1948년에 이제 4월 3일에 남로당원들이 이제 경찰서를 습격해서 4.3 소위 얘기하는 4.3 사태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 남로당을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주는 뭐 어쨌든 다 한라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주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죠. 그게 한라산으로 숨어 들어가요. 한라산에 수많은 동굴들이 있거든. 그치. 한라산이 또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한라산 금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한라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무고한 사람이라도 다 무장대로 취급하고 검거하겠다. 검거하겠다는 말은 뭐 곧 죽이겠다는 말인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뭐 잡히면 죽으니까 밑에 있다 한들. 그래서 이제 다 그 들어가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군경 입장에서는 이게 뭐 민간인하고 이제 진짜 남로당하고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더 많이 사람들을 죽였죠. 그래서 이제 숨어든 사람들을 찾으러 다녔는데 그때 이제 숨어 있을 때 이 젊은 태우리는 소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 소를 식량으로 도살하는 역할을 해서 피난민들을 처음에 먹였는데 자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살려고 이런 짓은 하지만 뭐 자괴감을 느끼겠죠. 내가 소를 돌보는 사람인데 소를 죽이고 있구나. 그러다가 토벌대를 만나잖아요. 토벌대를 만나서 이제 죽도록 얻어맞고. 토벌대는 토벌군들이 목장의 마소들, 그러니까 풀어놓고 이제 뭐 풀먹 있는 마소를 그대로 놔두면 폭도들의 똥이 된다고 보이는 대로 사살해서 고기를 가져가는 판국이라서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마을의 젊은 태우리들이 소 사냥에 오히려 동원이 된 거죠. 그래서 토벌군과 맞서 싸울 무기도 없이 일단 굶어 죽지 않고 버티는 것이 유일한 투쟁이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태우리의 그런 활동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어쩌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태우리는 사실 소를 돌보는 입장이었고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그랬는데 이거를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소를 쫓아가서 죽이고 근데 소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태우리를 잘 따랐지만은 태우리가 이제 쫓아오니까 도망가고 막다른 길이면 몰리면 이제 뿔로 이제 들이받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너무 사실 이 내용이 너무 끔찍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토벌군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소 거죽을 쓰고 이제 숨고 막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그 영화 있잖아요. 아 그거 생각나더라고. 커버넌트인가? 커버넌트 아니야? 커버넌트 방금 말. 네 글자야, 네 글자. 그런데 아무튼 그 영화에서도 이제 그 레버넌트. 레버넌트에서도 이제 소 맞나? 말인가 소인가? 무슨 소 같은 소에 가까운 거의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 안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 그 내장에서 이게 김이 펄펄 나는 내장에서 숨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너무 추워가지고 동상 걸린 발을 소의 뜨뜻한 내장 속에 녹이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훗날 가슴속에 아픈 가시로 남았다. 그래서 제가 죽인 소 가죽을 덮어 쓰고 다녔는데 소 죽은 넋이 쓰이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상처가 많았던 이게 사실은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것 같이 이제 토벌대한테 잡혀가지고 진짜 상처는 이제 거기죠. 두들겨 맞죠. 두들겨 맞는데 이제 무기가 그거 없으니까 맞기 전에 그 장면 너무 공포스럽지 않아요? 내가 이제 잠깐 자다가 눈을 떴는데 저쪽에서 날 잡으러 오는데 손발이 얼어갖고 맞아, 움직일 수 도망을 못 치는 거야. 그때 공포감에 지금도 잠을 못 이룬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되게 생생한 묘사잖아요. 맞아. 묘사가 진짜 너무 끔찍하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잡혀가고 나서 이거 비무장 폭도 뭐 이렇게 됐나 봐요. 왜냐면 뭐 목동이니까 총이 없으니까. 총이 없으니까. 그래서 동굴 하나 안 되면 너 살려주겠다. 그런데 사람이 있는 곳을 차마 될 수 없어서 자기만 아는 제가 이제 소 몰고 다니다가 봤던 뭔가 작은 약간 동굴. 불핀 흔적도 있고 거기 되면은 뭐 그래도 뭐 사람 살던 곳이니까 넘어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를 했는데 앞불싸 갔더니 손주 아이를 데리고 할아버지가 3명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이 평생의 어떤 여기 나오지만 자기 인생이 이제 그걸로 바뀌는 그럴 아주 상처를 줬던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면은 상황이죠. 이 되게 그러니까 몇 페이지 안 되는데 무슨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할아버지가 4.3 때 디테일하게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어떤 걸 못하고 어떤 일 때문에 이런 걸 못하고 이런 게 착착착착 되게 짧게 나오는데 뭐 보면서 와, 이런 중압감을 이게 어떻게 살까 싶을 정도로 4.3이라는 것이 한 명의 태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상처를 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은 제주도민들 지금 살아 계신 분들도 이런 기억들이 있으신 분들 어떻게 지금 살아 계실까 그런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소설이라는 게 가장 이제 극적인 거를 좀 모아놓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동굴에 숨어 있는 뭐 폭도들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막 독구름, 그러니까 뭐 연기 같은 걸 피워가지고 막 질식시켜서 죽이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많이 그 다랑시굴이라고 그 굉장히 그 많은 마을 사람들이 숨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유독가스를 살포해서 다 죽였어. 그래서 그게 훗날 이제 신문 기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아주 어린 유골도 있었고. 그래서 노인이 그 이후에 차마 오소리굴에 연기를 넣을 수 없어서 오소리 사냥도 못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난 그 대목도 되게 슬프더라고. 워낙 거기서 학살을 총으로 쏴 죽이는 학살을 많이 해가지고 탄피들이 막 떨어져 있으니까 소들이 풀 뜯어먹다가 탄피를 먹고 장발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이니까 그러니까 목동들한테 이런 증언들을 들으셨나 봐요. 현경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글쎄요. 그러니까 뭔가 사례들이 되게 목동이 아니면은 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아니 지금 아까 김 기자가 절묘하게 지적하셨듯이 이게 압도적인 풍광 묘사가 이게 결국은 비극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풍경에 한 3분의 1 정도는 계속 그 풍광 묘사와 평소 일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 날씨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 요즘 제가 소설 뭐랄까요 좀 이렇게 거장들 약간 나이 있으신 분들이 쓴 한국 소설은 쓰는 단어가 좀 다르죠. 그 한자도 많고. 근데 한자라보다 약간 우리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뭐 늘깃 뭐 그런 현경 선생 좀 그 굉장히 그 강점 그런 단어들 그러니까 들으면 보면은 뭔 뜻인지 이제 짐작은 가는데 우리가 처음 보는 그런 단어들 이거 보면서 이런 소설이 있어서 그런 단어가 아직 뭐랄까 살아있는 거이기도 하지만 읽기는 좀 힘들다. 소비자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쉽게 쓰는 말은 아니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볼 때 읽을 때 이 글맛이기도 하지만 약간 무슨 뜻이 약간 이런 장애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처음 읽고 좀 당혹스러웠던 게 소설이 이럴 수가 있나? 진짜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묘사예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회상 형식으로 사건이 조금씩 들어가는데 이 분량이 이제 압도적으로 짧으니까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뭐 30분 안에 읽을 수도 있어요. 빨리 읽으면. 근데 그런데도 그 안에 거대한 두 가지의 서사가 있잖아요. 4.3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지금 제주를 삼키고 있는 어떤 개발의 이야기도 해요. 골프장 이제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이분의 어떤 소를 키우고 이런 일상 같은 거를 공사 소리가
탁탁 틀틀틀틀 하면서 계속 이제 막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가 뜯어먹을 풀이 아니라 이제 농약으로 어떤 지렁이 한 마리 살 수 없는 독한 그 골프장 농약으로 갈아엎고 이런 세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고발한 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젊은 태우리일 때는 4.3이 있었고 지금 그렇죠. 내가 마지막 태우리로서 이 태우리가 될 것 같은 왜냐면 친구가 죽으니까 그 마지막 상황에서는 이제 개발화를 맞이하면서 진짜 제주가 4.3이라는 큰 어떤 게 있었고 지금은 개발이라는 또 다른 그래서 자기 한 시대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마지막 황제 영화 마지막 황제도 한 시대가 끝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태우리도 태우리라는 직업 자체가 언젠가는 뭐 마지막 해녀라는 소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제주에서 그런 식의 어떤 한 시대가 끝나가는 어떤 쓸쓸한 하지만 되게 전 사실 이 묘사 중에서 되게 근데 너무 향토적이고 너무 친근하고 좋은 묘사가 너무 많아서 그런 묘사 나올 때마다 되게 좋았어요. 뭐 이런 거. 문득 구수하게 풍기는 소 입냄새에 고개를 돌리니 어느새 올라왔는지 소들이 바로 옆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소 입냄새가 훅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 맡아볼 수도 없는 일이기도 한데 또 생각해보면 소들이 이렇게 막 입에서 추운 겨울에 막 이게 상황이 겨울이거든요. 그럼 뜨끈한 기냄새 나 생각하면은 되게 푸근해지고 약간 소들이 풀 뜯어먹은 그 입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그런 표현들이 되게 좋은 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소설의 훌륭한 점은 지금 김 기자가 얘기한 그 거대한 두 가지 제주라는 이 아름다운 섬을 황폐하게 했던 과거의 정말 참혹한 역사와 지금의 어떤 무자비한 개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배경으로 그냥 쓱 던져요.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하지는 않아. 이것도 아까 뭐 4.3 얘기도 그냥 약간 꿈 같은 회상이고. 그러게. 근데 정말 짧은 에피소드인데 그때 그 참혹한 그 상황이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되잖아요. 순위 삼촌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 개발 얘기는 사실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자꾸 막 소음 들리고 포클린 소리가 들리니까. 네, 뭐 그런 건데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지. 아, 지금 앞에서 묘사했던 이 풍경이 없어져 가는구나 라는 걸로 그냥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정도 나오지만 그래서 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소설치고 이렇게 대화가 없는 소설은 없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대화가 전무하지 않나요? 거의? 전무하진 않아요. 그 젊은 젊은 분이지. 젊은이가 와가지고 사진 찍을 때 이제 그 사진 찍는 그 사람이 이제 태우리 이 할아버지 순만이 할아버지 순만이 할아버지 집에서 하루 고순만. 자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들 그리고 이제 그 고순만 씨가 자기 예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재밌게 얘기해주는 뭐 그런 거 한 몇 마디 정도 말고는 뭔 소설이 대화가 없어. 그러니까 그 태우리가 사는 그 움막은 이제 사진 찍는 사람들이나 오는 그냥 정말 이제는 버려진 곳이라는 뭐 그런 의미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 자체가 어떤 한 노인이 마지막 세상에 와서 마지막 남은 직업을 해 나가면서 본인이 이제 자기 과거와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을 겪으면서 뭔가 자기도 이제 몸이 안 좋지만은 자기 친구를 떠올리면서 가는 그런 혼자만 등장인물이 계속 혼자만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한 번 나오는데 이분도 뭐 등장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나 등장하지 안 나오지.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 친구 이름이 나오길래 둘이 그 뭐 티키타카이구만 그런 게 없었어. 그런 소설이 아닙니다. 이건 전혀. 그 자연에 대한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좀 자신감이 있어요. 현경 선생이 그 현경 선생 정말 자전 소설 그 지상의 숟가락을 네. 보면 어릴 때 그 진짜 그냥 뭐 풀벌레 잡고 막 그래서 그 현경 선생 그때 거의 죽을 뻔하거든요. 나무에서 어릴 때 떨어져 갖고 여기가 깨져요 뒤에가 머리가.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여기 흉터가 크게 있어요. 그만큼 이제 제주에 녹아 들어서 그 자연 속에서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때 경험이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저는 자연 묘사, 풍광 묘사, 향토적인 문체, 또 생경한 단어 거기에서 이제 녹아드는 정말 역사의 한 장면들. 근데 그 한 장면이 단면같이 전체를 보여주는 그렇죠. 이거에 정말 세련된 조화. 근데 분량은 근데 딱 20페이지, 한 22페이지 정도에서 끝나. 짧아. 이게 단편이구나.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단편인데도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재미있게 막 오밀조밀하게 풀어가서 짜릿함을 주는 단편도 있고 이거는 이제 본인이 그런 책을 여기 나오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은 그런 단편이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태우리는 정말 그냥 파격적인 소설 같은. 거의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와 대척점에 있는 소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나와. 한강하면 그러니까 사상하면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이게 뭐 긍정적인 맥락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사람과 취향이 다르니까 정말 다른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마지막 태우리라는 요 단편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안에서 추천해줄 만한 이게 소설이 저기 있나요? 맨 마지막에 변방에 우짖는 새가 변방에 우리 세대는 알 텐데 이재수의 난이라는 영화 알죠. 아시죠? 이재수는 이정재가 이정재 주인공이에요. 시문화 네, 맞아요. 주인공인데 네. 그거의 원작이에요. 그래요? 이걸 영화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영화화가 조금 잘못됐죠. 쉽지 않죠.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재수의 난을 그린 이제 희곡인데 한번 희곡을 봐도 재밌나요? 희곡은 잘 읽어본 적이 없어요. 희곡이 영화보다 훨씬 재밌어요. 어.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안 기네. 이렇게 짧은 그쵸. 걸 어떻게 그 영화로 그래서 이재수의 난 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19세기 이제 제주의 밀란이었는데 그거를 한번 추천드리고요. 여기 지금 뭐 현기영 선생이 4.3만 쓴 게 아닙니다. 여기 다양한 지금 현대적인 그 배경이 서로 다른 단편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4월 4일이라고 4.3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아까 목동을 찾아다니면서 그 동굴 피난민들 장소대라 그러고 다 그 노인 막 손주들 보는 앞에서 다 죽이고 그랬던 게 이제 군경과 서북청년단이거든요. 네. 근데 불과 진짜 어제죠? 하루 지났죠? 서북청년단을 참칭하는 사람들이 생사장에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그러니까 그게 처음 있는 일이래요. 네. 어제 그 뭐 여당 지도부랑 대통령 다 안 갔잖아요. 네. 국무총리만 가고. 네. 그게 이제 이래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이게 어떻게 가해자잖아요. 서북청년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물론 뭐 본인들이 실제로 맞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뭐랄까 2차 가해, 3차 가해 이런 거를 용인하는 게 말이 되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5.18이건 4.3이건 뭐 60항쟁이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진입장벽이 낮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역사적 흐름을 알지 근데 그 상황에 딱 단면에서 거기 놓였던 인물이 딱 그 사람이 나라면 어땠을까 아니면 한 사람이 겪었던 일을 통해서 이해하기 쉬운 근데 그런 면에서 마지막 태우리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순위 삼촌이 압도적으로 저는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순위 삼촌을 좀 기대하고 봤기 때문에 약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순위 삼촌은 은경 선생이 30대에 쓴 책이고 이건 50대에 쓴 책이고 그렇구나. 이게 힘 좀 빼고 쓴 거구나 이제. 이제 약간 경제에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힘 이제 손에 힘 안 주고 일필 휘지로 쓴 느낌이 있죠. 그죠, 맞아요. 뭔가 이렇게 오름에 앉아갖고 원고지다 샥 쓴 것 같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우리 이제 제가 워낙 현경 선생을 자주 뵙고 좋아하기 때문에 김기아 기자도 저랑 같이 뵙고 하는데 진짜 이게 작가는 타고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현경 선생이 처음으로 글로 상을 받은 게 중1 때래요. 13살 때. 그러니까 14살이지 우리 나이로. 그때 쓴 글 제목이 뭔지 알아요? 근데 중1 때? 응. 근데 어머니와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뭐 이렇게 결혼을 2번 하셨나 봐. 이제 그런 아픔을 그린 건데 제목 자체가 일단 비범하지 않습니까? 중1이 어머니 앤 뉴 어머니.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그냥 글재 좀 타고나는구나. 중1이 기가 막혀. 여러분 소설가를 꿈꾸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묘사를 보면은 그냥 소설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글 자체가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아름답게 묘사가 잘 돼 있으니까 오늘 이제 날씨가 더 따뜻해졌어요. 이런 날씨에 햇볕 받으면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현경 선생이 이제 4.3 작가로 유명한데 그 4.3을 이제 총 집대성한 정말 역작. 자기의 4.3에 헌신했던 문학 인생을 결산하는 이제 장편 소설
이제 선생님 말씀으로는 뭐 3권에서 4권 정도가 분량이라고 해요. 그건 완전 장편이잖아. 네, 이제 뭐 제가 한 달 전에 뵀을 때 이제 이미 창비에 넘겨서 이제 교정 작업 중이었고 아마 빠르면 4월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곧 나올 텐데 그 3권이니까 이제 나오더라도 저희도 읽을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거는 출간이 되면 저희가 세네 권짜리 뭐 뭐 캤냐. 4권까지는 안 되겠죠 설마. 세 3권에 잘 맞춰 주시겠지 출판사에서. 뭐 1Q84도 읽었으니까. 이게 벌써 2권짜리잖아요. 세 권짜리인데. 2권일걸? 세 권인데. 3권이요? 하루께 소설은 또 재밌잖아요. 재밌잖아. 하여튼 뭐 나오면 나오면 그것도. 다루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근데 우리 오진주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저희 이제 같이 방송 그런 분이 있군요. 오진주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같이 이제 방송 만들고 있는데 이 현기영 작가의 마지막 태를 읽고 이제 너무 좋았던 거야. 아니 그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어떻게 봤냐 했더니 그냥 소설은 이런 거구나. 아 진짜? 라고 생각했대. 지금까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네. 오진주 작가. 그분도 작가긴 한데 이제 방송 작가시죠. 이 소설 작가는 아니에요. 그래? 의외네. 그래서 오진주 작가가 보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태우리 할아버지라는 그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이 또 따로 나왔어요. 이거를 이제 어린이용으로 각색한 건데. 어린이용, 아니 저는 처음에 저희가 작가하고 이제 김 기자한테 다음 주는 무슨 책 합니다 선정해서 알려주면 그 갑자기 오진주 작가가 태우리 할아버지 뭐 이래갖고 그거 아니다 마지막 태우리다. 좀 똑바로 알고 얘기해라. 근데 이제 그게 어린이용이었더라고. 있었어, 그게.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걸 다루지 않지만 내용이 다르겠죠. 이런 좀 어려운 묘사가 좀 빠졌겠지. 근데 하여튼 그런 쉽고 좀 그림도 있는 책이 있나 봐요. 전 못 봤어요. 그래서 요거 어린이들 위한 그림책으로 있으니까 혹시 본인이 읽으시는 것보다 혹시 주변에 조카나 자녀분들께 권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5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5분만. 그러니까 이제 자녀나 뭐 조카나 하여튼 주변에 어린이들한테 읽힐 목적으로 신청을 해달라는 거죠. 네, 그게 좀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그리고 고정 댓글에다가 어떻게 신청하시면 되는지 써드릴게요. 그럼 거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에 준비한 책은 마지막 태울이었습니다. 이거 근데 굉장히 파격적인 이벤트인데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해도 되나? 어떻게 얘기하지? 호들갑을 더 떨어야 되나? 5분. 5분. 그래도 오진주 작가의 오진주 작가가 자기 돈으로 하겠대. 오진주 돈 오진주산. 그러니까 오산 무려 5권을 혼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오케이. 5권도 하든가. 아니요. 5권 근데 신청이 5권에 올까 전 잘 모르겠네. 도발하는 거예요? 일단 그럼 반응을 보고 그렇습니다. 일단 5권 하시죠. 만약에 막 너무 많이 왔다. 1000명 신청했다. 그럼 제가 5권 추가하겠습니다. 10권으로 깔끔하게. 아니야. 해보고. 자, 이번 주는 이렇게 마지막 태우 4월 들어서 4.3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저는 근데 역시 수인삼천이야. 수인삼천이 짱이야. 수인삼천 추천드립니다. 아니 그럼 이게 수인삼천 전도 읽으시면 혹시 돼요. 안 읽어보신 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 무슨 책을 다루면 좋을까요? 다음 주는 원래 다른 책을 생각했는데 사실 좀 저희 동료가 많이 지금 힘겨운 투병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저희가 응원할 수 있을까 하는데 뭐 전혀 다른 상황이었지만 또 그걸 이제 훌륭하게 극복하신 분이 이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최근에 유퀴즈에도 나오셨던 이지선 씨 아시죠? 네. 그분이 최근에 쓰신 책은 아니고 이제 보니까 작년에 나왔더라고요. 오늘 교보에 가니까 제일 위에 이렇게 그 책은 꼭 읽어볼 만하기도 하고 또 근데 첫 번째 책도 나왔는데 그새 두 번째 책이 나올 만큼 뭐가 쌓였을까요? 아니 근데 첫 번째 책은 2010년이니까 이건 작년에 나온 책이니까 꽤 오래됐죠. 왜냐하면 가니까 첫 번째 책도 같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면은 첫 번째 책이 제일 좋은 경우가 많아서 약간 어떨까 싶었는데 아직 안 봤어요. 제가 사오긴 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소설이 아니고 네. 이제 본인이 이제 겪었던 그 정말 뭐 드라마틱한 일들을 이제 담담하게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낸 책인데요. 뭐 이렇게 두껍지도 않더라고요. 제목이 뭐죠? 꽤 괜찮은 해피엔딩. 꽤 괜찮은 해피엔딩. 그거를 이제 저희 동료와 함께 봤으면 해서 네. 일단 다음 주에는 그 책을 다루겠습니다. 김지선 작가의 이지선 작가의 꽤 괜찮은 해피엔딩 다음 주까지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 주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 봐. 안녕. 책 좀 봐. 책 봐. 책 사서 봐. 고생하셨습니다.
빠밤. 태우리처럼 짧았어. 그러니까. 아 이게 내용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길지 않아서.